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줄줄. 이 이거, 기사가 어제 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민단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어떤 성명을 냈냐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야 정부가 잘했다 이런 환영한다. 이런 환영한다.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뭐냐면 네. 혹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뭔가 좀 대화하고 뭔가 카톡으로 뭔가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그 관련 광고 뜬 경험 있죠. 싸늘하지. 어. 내가 이렇게 뭐 찾아봤는데 음.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배너 광고로 그게 쭉 떠. 쭉 뜨는 어.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미혼모나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취재할 때 네.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혼모죠. 요즘 표현으로는 했는데 그 뜬 거였다. 무슨 임신 출산 막 이런 게 떠요 저한테 광고가.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 이유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네.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예요? 당사자 광고가 있고 제3자 광고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광고는 뭐냐면 딩딩대학 채널에 오신 분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 이분은 경제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은 국제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줘. 뭐 음악 상자님한테는 경제 소식, 트럼프 형님한테는 국제 소식.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동의를 받고 수집한 거 우리가 쏴주는 거야. 네. 당사자 광고인데 문제는 제3자는 뭐냐면 다른 데 접속한 기록을 수집을 해. 그러니까 딩딩대학 가서 경제를 본 거를 수집해서 다른 데서 경제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이거를 타사 행태 정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행태를 수집해서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앱이나 어디서 활동한 게 갑자기 다른 엉뚱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팍팍 생각하지. 뜨는 거야.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누가 맞아. 엿듣는 것 같다고. 엿드는 것 같다고. 심지어 이제 거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AI 있잖아요. 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음성 인식해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뭐 조명 줄여줘 뭐 무슨 음악 틀어줘 그쵸. 이런 AI 비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게 사람의 음성 인식을 하려면 24시간 동안 계속 켜져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영어로 이제 eavesdrop인데 엿듣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얘기. 만약에 구글에서 AI 비서를 팔면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을 하거나 해킹이 되면 그렇죠. 24시간 그 소리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보안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아지라닝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국내는 제3자 수집 동의창에 따르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3자 수집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를 수집해다가 필요한 광고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럼 과연 나쁜 거냐 했을 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내 관심사가 뭐 클래식 음악 좋아하니까 마블이랑 클래식 음악 좋아해. 막 어디서 막 보고 다녀. 그러면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 사이트에서 클래식 책을 추천해주면 좋죠. 도움되는 책을 받으면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동의하면 좋은 거지. 그렇지. 그래 나 좋아. 나 책 추천해줘. 너한테 내가 동의해줄게. 이렇게 동의를 하고 맞춤 광고가 오는 건 오케이인데. 이거 이제 지금 사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호주머님이 뉴스 들으니까 진짜 소름 돋았다. 이게 친구가 신발 추천해달라고 사진만 보냈는데 그 뒤로 검색이나 이런 게 친구 신발 뜬. 제 말이. 링크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보냈는데 이걸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지 인식을 했다는 거지. 이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머니님 같은 개 신발 너무 좋아하고 쇼핑이 너무 하고 싶으면 추천받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 난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러는 건 문제라는 게 바로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1,000억 원을 때렸습니다. 1,000억 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징금, 이게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긴 기업에 물린 것 중에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 트럼프 형님. Build the privacy wall. 개인 보호의 장벽을 세워라. 박사님, 박사. 이게 항상 이게 고품격 영어로 어제는 이제 bury it, double go 이러면서 묶고 더블로 가라고 영어 또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개인 보호 철벽 쳐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HR님, 많은 저는 분들이 폰으로 얘기하세요. 검색한 제품이 제 컴퓨터에 광고에 떠서 놀란 적이 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 유튜브의 영상 추천도 어떤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을 했느냐, 그렇죠. 그 영상을 몇 분 시청했느냐, 어, 그 다음에 어떤 클릭 수가 많으냐, 어떤 거에 좋아요를 눌렀냐, 다 그렇죠. 수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천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동의하면 오케이라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네. 이 구글과 이제 메타가 어제 과징금 맞은 건데 네. 합쳐서 1,000억입니다. 한 합쳐서? 700억 한 300억 정도. 네, 네. 구글이 692억, 메타가 308억 정도 과징금 맞았는데 보면은 제대로 알리질 않았다는 건데 기본 설정을 동의로 해놓은 거예요. 동의로. 그냥 동의로 돼 있는 거예요, 체크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미동의로 바꿀 수 있는 화면을 가려놓음. 이거는 재질이 이건- 너무 나쁘다. 이건 나쁘죠. 선택권을 안 주는 거잖아.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옵션을 더보기를 감춰놓은 거예요. 옵션 더보기. 그럼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동의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 그러면 그냥 건너뛰기 하다가 보면 동의해버리게 만드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페이스북은 역시 비슷하게 명확하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700줄 가까이 되는 그 약관 중에 앞에 몇 줄만 보여주고 동의를 받는. 5줄, 6줄 보여주고 네, 동의해라. 그런 식으로. 그 누가 다 읽습니까? 700줄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장만월님이 페이스북은 제3자 동의서에 동의 안 하면 사용 자체를 못해요 그러셨는데 이거 그러다 철회했습니다. 예,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네. 저도 동의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확 줄어드니까 아마 처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맞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더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동의를 명확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모든 나라들이 각국의 국내 법이 다르고 관할권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에 맞춰서 하는 건 맞지만 네.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해도 되게끔 돼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꼼수를 허용해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본 거지. 그 동의를 그래서, 받으라고 했지 이렇게 가려놓고 동의 받으라고 한 적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보면은 이 위원회가 조사해 보니까 구글의 경우 한국인 사용자의 82%, 이 메타의 경우 98%가 이걸 동의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야, 나 개인정보 좀 씁시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할 거예요? 아니지, 안 하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안 하는 분이 2%는 아닐 거야. 제대로 알렸으면 98%가 동의할 리는 없다는 게 그렇죠. 좀 합리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고. 네, 네. 근데 아마- 98%가 동의를 했다는 건 자기 개인정보 가져가세요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동의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따져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꼼수가 있더라. 네. 이게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사안이고. 그런데 즉각 이 두 업체에서는 반발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통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톤이 좀 달랐던 게 구글은 뭐라고 했냐면 구글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고 유감이지만 협의하겠다예요. 구글은. 근데 페이스북은 또 달라. 뭐라고 했냐면 존중한다. 하지만 법적 대응하겠다. 그래서 뭐가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방식이에요.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때문에 맞아요. 사실 청문회도 열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반독점법의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부터는 법적 대응 소송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빅테크 업체들의 전략은 그럴 거예요. 지금 여론이 비등하는 발표 시점에서는 조금 유감이다 하고 결국은 소송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맞춤형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없으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확실히 개방을 하고 정보 제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BM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 받죠. 예, 만약에 50대 50이다. 절반은 안 하고 절반만 한다고 하면 기업 가치 떨어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법정 소송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부가 굉장히 정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성명이 나올 정도로 이 중요한 부분은 짚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딩딩대학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AI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 나온 AI 기술의 근간은 빅데이터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AI가 막 지금 막 우리 흔히 그런 걸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자비스. 자비스처럼 오늘은 뭐 이런 거나 해보시죠.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건방지네 AI가. 강 AI는 건방지. 강 AI 건방져. 근데 지금은 약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100만 개를 보고 빨리 찾아주는 거야. 아 보니까 비 오는 날마다 라면이 잘 팔리네요. 오늘은 라면을 좀 늘리세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계야 통계. 빠른 통계 처리거든요. 네. 사실은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 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데 이 돈을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한다는 거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좀 우리가 H님. 사회적 합의를 좀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광고 장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삐까뻔쩍 벌어들인 수익에서 저 정도는 세 발의 피 아닐까요? 근데 정확하게 보신 게 그렇죠. 지금 1,000억 원 과징금 맞아서 기업이 망하겠다고 해서 반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 내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하지만 앞으로의 수익에 지장을 줄까봐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0억 원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돈벌이에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삐까번쩍님, 한국이 AI 발전에 많이 기여한 거네요. 본의 아니게. 근데 사실 이거는 AI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맞추면 광고. 염규현이 검색한 걸 그대로 광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정말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다만 이제 내가 어딜 들어갔는지 무슨 애 깔았는지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그 익명의 빅데이터로 존재했을 때는 해악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에 대한 근데 사생활 이게 이 사람이 뭘 먹고 뭐에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특정인을 걸러낼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옴념념님 네. 가끔 섬뜩해요. 네. 네, 저도 섬뜩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좀 시정이 되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어떠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실태도 확장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뭐 다 맞춰준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외국 기업만 대상은 아닌 거겠죠.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적용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검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